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 한국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던 배우 장자연 씨. 그녀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원치 않는 자리에 나가도록 강요받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자연 씨는 한국 연예계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권력과 그릇된 욕망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고,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마주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조리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운동은 우리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라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2009년 3월, 그녀의 친구는 장자연 씨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닌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짧은 글에 한 젊은 배우의 절망과 비극이 담겨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난 4년간 그녀는 연예계라는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힘없는 말처럼 이용당했습니다. 결국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가족과 팬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31명의 유력 인사들을 고발하는 긴 문건을 남겼습니다. 장자연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세상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의 이름은 수많은 추측과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명단에는 연예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재계와 금융계의 거물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대기업의 총수 부자 후지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장자연 씨에게 여러 차례 힘든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자연 씨가 신인 시절 이들 부자가 운영하는 대기업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이 훗날 그녀를 가장 괴롭힌 인물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단에는 한국의 유명 주류 회사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연 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당시 그녀에게 건넨 1,000만 원에 대해 여행지에서 밥 사 먹으라고 준 돈이라고 해명하여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때 장자연 씨의 동료였던 배우 윤지호 씨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증언했지만 신상이 공개되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지호 씨는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등 여러 압박을 받아 결국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녀가 스스로 그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과 윤지호 씨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연 씨는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윤지호 씨는 자연 언니는 촬영이 없는 날이면 끔찍한 자리로 불려나가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꽃보다 남자를 통해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그녀의 배우 인생은 드라마가 방영된 지 불과 2달 만에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4년 전부터 그녀는 소속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 그녀는 스스로 예상치 못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명 기획사에 들어간 그녀는 소속사 대표가 파놓은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씨에게 최고급 옷과 액세서리를 사주며 환심을 산 뒤 그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표의 지인들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 영상을 빌미로 장자연 씨를 협박하며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유력 인사들이 있는 자리에 나올 것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소속사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건물을 청소하던 직원은 그녀가 힘겹게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장자연 씨 역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귀한 딸이었지만 16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걷게 될 길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출구가 없는 길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그 파렴치한 자들이 그녀의 부모님 기일에조차 그녀를 불러내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결국 230페이지에 달하는 긴 글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문건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자에 대해 많이 알수록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옷을 입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또 다른 악마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강남의 술집, 수원에 있는 카페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기일에도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는 연예계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자연 씨와 같은 신인들은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평범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운 거래를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문건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미 덫에 걸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한 방송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1년 3월 SBS 뉴스가 이 문건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고 연말까지 그녀가 친구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50여 통의 편지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한국 연예계의 끔찍한 비밀이 시간, 장소, 관련 인물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편지들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송사 역시 정보가 유출된 후에야 이를 보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0여 통의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을 거쳤고 그 결과 장자연 씨의 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편지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이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심심해서 썼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방에서는 장자연 씨 사건 관련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애통한 심정을 담아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직접 겪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토록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장자연 씨가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며 편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단지 편지라는 형식만 달랐던 것일까? 그리고 그 3명의 명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19년 3월 18일 언론사 디스패치는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보도했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남긴 글이 유서라고 믿었지만 디스패치는 이것이 소속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성한 리스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배우 이미숙 씨와 윤지호 씨는 유장호 대표가 관리하는 배우였습니다. 2008년 유 대표가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리면서 이미숙 씨를 데려가려 하자 원래 소속사였던 더 컨텐츠의 김종승 대표는 이미숙 씨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장자연 씨 역시 더 컨텐츠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유장호 대표는 그녀를 이용해 이미숙 씨의 소송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장자연 씨를 여러 차례 만나 김 대표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모두 적어라. 그러면 김 대표는 공영에 처할 것이고 이미숙 씨와 당신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장자연 씨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A4 용지 약 6장에 걸쳐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디스패치는 장자연 씨가 유 대표의 사무실에서 여러 번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3월 7일 유장호 대표는 장자연 씨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스패치는 그녀가 자신의 리스트가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의심했으며 문자를 받은 지 약 2시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MBC PD수첩은 장자연 씨가 김 대표 밑에서 일하며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폭로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자연 씨를 완벽한 성상남 노예로 만들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일을 강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장자연 씨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가장 큰 충격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여러 곳으로 불려다니며 고위층 인사들을 접대해야 했고 술은 물론 때로는 약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동료였던 윤지호 씨는 왜 언니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스캔들에 휘말리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사와 맺은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조항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장자연 씨에게는 중국계 가수 겸 작곡가인 박일택 나트락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힘든 시기에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장자연 씨를 돕기 위해 소속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두 사람 모두의 경력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재수사가 필요해지자 중요 증인이었던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중국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장자연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명단에 있던 한 유력 인사가 권력을 이용해 그의 증언을 막은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11년 첫 재판에서 경찰은 여러 고위 인사들이 장자연 씨에게 수표를 건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지 그녀가 안타까워서 준 것일 뿐 다른 거래는 없었다는 그들의 진술만 믿고 수표를 모두 증거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전 남자친구마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2013년 오랜 재판 끝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고발당했던 고위 인사들과 기업가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직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장자연 씨를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소속사 대표에게는 유족에게 이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배우가 그토록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가벼운 처벌에 분노했습니다. 2019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6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자연 씨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글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3배 이상 넘는 수치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하며 공소시효를 2개월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검찰은 재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파렴치한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론과 양심의 법정뿐입니다. 장자연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동료 윤지호 씨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되면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과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연예계를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재판 증언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 과정을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증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고 장자연 씨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일 뿐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흐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자연 씨 외에도 윤희, 정다빈, 최진실 등 스스로 세상을 떠난 다른 동료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단순하지 않으며 어쩌면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부당한 권력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투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괴롭힘과 가해 행위는 반드시 비판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자연 씨의 안타까운 삶과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